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심항공교통 개론이라는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분야 주요 뉴스 중 하나는 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이죠. 보통 UAM이라고 합니다. 도심항공교통 개론은 미래 eVTOL 항공기에 관한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부서를 새로 만드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 역사는 이미 1세기가 지났지만 국내 항공산업은 주로 군과 대형 항공사 위주의 사용자 산업에서 이제는 항공기 제작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습니다. 국내의 유수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신생 업체들까지 도심항공교통 항공기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전 세계적 관심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심항공교통은 한마디로 미래 사회의 항공교통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더 가속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교통체증 그리고 환경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오늘도 아마 교통체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로를 더 많이 건설하면 해결될까요? 도심 항공교통 항공기는 당신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매력입니다. 쿼드콥터는 eVTOL 항공기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eVTOL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eVTOL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비행기 제작이 쉽지 않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엔진 때문이죠. 왕복 엔진, 특히 항공기 왕복 엔진은 제작이 어려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요, 모터 프로펠러의 조합으로 된 항공기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용 선풍기 있죠. 어린이 장난감 그리고 전기 자동차 등 많은 제품이 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대략 500km를 주행했을 정도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심항공교통 항공기의 예상 비행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 내외입니다. 기존 항공기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도 성공 가능성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도전일까요? 예를 들어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지상교통과 항공교통을 단순 비교해 볼까요?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차량 이동거리는 약 72km이고 차량 이동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그러나 eVTOL 항공기 직선거리는 58km이고 평균 시속 150km로 비행했을 때 대략 23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잠실에 버티포트를 건설하고 인천공항 건물 옥상에 버티포트를 건설하여 5, 6인승 eVTOL 항공기가 셔틀버스처럼요 승객을 운송하는 것을 상상한 것이 도심 항공교통의 미래입니다. 최근 소개된 알리안 250 eVTOL 항공기 예상 항속거리는요 약 463km이고 최대 시속 27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eVTOL 항공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모터는 이미 100년 이상 사용되었고 효율은 대부분 90에서 95% 이상입니다. 전기차 역시 전기 모터로 구동되고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교류를 사용합니다. eVTOL 항공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모터의 중량 대비 출력을 더 높이고 배터리 효율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바퀴를 포함한 차축 기반입니다. 즉 모터 무게와 배터리 무게 그리고 크기에 상당한 융통성을 갖지만 eVTOL 항공기는 전적으로 모터 프로펠러 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eVTOL 항공기 상용화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항공기 분야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드론, 특히 쿼드콥터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드론 분야에서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미래 eVTOL 항공기와 플라잉카 분야에서만은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국내 유수 기업이 설계하고 있는 eVTOL 항공기입니다. 현대의 SA1이죠. 그 다음에 한화,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오파브. 이들 항공기는 관련 국내외 기업과 협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스타트업에서 개발 중인 eVTOL 항공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이 주목받는 것은 미래 항공기 핵심 부품, 즉 센서죠.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도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자, 이들 항공기는요, 틸트 로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륙할 때 모든 프로펠러 로터는 수직 모드로 되었다가 이륙 후에는 수평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착륙할 때 역시 모든 프로펠러 로터는 다시 수직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전력은 한계가 있어 전력 소모를 최소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eVTOL 항공기는 수직 전용 프로펠러와 수평 전용 프로펠러 그리고 별도의 후방 프로펠러를 조합한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어느 모델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택되겠지요. 이러한 내용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보면 차량이 하나 보이죠? 이것이 FAA에서 첫 시험 비행을 승인한 플라잉 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자, 플라잉 카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동차에 날개를 달아서 고속으로 주행하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플라잉카 제작과 비행이 시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플라잉카의 날개를 펴고 접는 기술과 비행체 자체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으로 상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FAA에서 플라잉카의 시험 비행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입니다. LF 에어로노틱은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9년 시제기 플라잉카 마델 A를 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행체는 도로와 하늘 모두에서 시험 비행을 완료할 수 있는 법적 승인을 받은 최초의 플라잉카입니다. 자, 공개된 사진 한번 볼까요? 완전한 자동차 모델이죠. 그러면 어떻게 수직 이착륙과 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자동차 차체는 캐스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앞뒤로 4개씩 모터 프로펠러가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요, 좌우 측면 있잖아요. 좌우 측면이 비행 모드에서는 위 날개 그리고 아래 날개가 됩니다. 일단 정지한 후 수직으로 이륙을 해서 옆으로 이동한 후 점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를 수직으로 세워서 전진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석은 자이로 장치에 의해서 항상 지면과 수평을 유지함으로써 조종실이 됩니다. 그러면 차체의 왼쪽 측면은 위 날개가 되고 오른쪽은 아래 날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변형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나요? 아무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굳이
날개를 접고 펴지 않고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구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잉카는 1, 2인승으로 모든 방향에서 비행할 수 있으며 180도 이상의 파노라마 뷰를 제공을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약 322km, 그리고 비행 모드로 177km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 중국의 도전도 만만치 않죠. 오른쪽 그림은 스펑에서 개발한 플라잉카입니다. 자동차 지붕에 캐리어를 달아서 이 안에 프로펠러를 접어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느 모델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머지않아 플라잉카도 상용화에 성공할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eVTOL 항공기는 개인 항공기입니다. 이것을 Personal Air Vehicle 또는 PAV라고 하죠. UAM은 전문 운송업체에서 운용할 것으로 본다면 PAV는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마치 전기자전거나 스쿠터처럼 언제 어디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비행체 개념입니다. 다만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는 일반 항공과 달리 조종사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 비행체 개념입니다. 자, 이들 비행체는 모터 프로펠러 몇 개를 그리고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 비행체는 제작이 쉽고 간편함으로 개인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모델이죠. 특히요, 오른쪽 모델은 넓은 공간에서 직원이 필요에 따라 탑승해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비행기의 기반은 쿼드코터입니다. 여러분의 모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1인승 소형 비행체를 군이나 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들 모델 중 아래 두 모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호버바이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버바이크는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활용성은 무궁하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책의 주요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 먼저 발행한 후 종이책으로도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책은 컬러로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전자책을 권장을 합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책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장은요. 도심항공교통, 그리고 항공기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고 도심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첨단 센서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변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들 장애물을 피하고 비행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센서입니다. 그리고 분산 추진 시스템은요. 이들 항공기를 보면은 여러 개의 모터 프로펠러로 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시스템으로 안전한 장소까지 비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 기술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왕복 엔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만 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FA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초 전기 이론을 소개를 했습니다. 4장에서는 전기 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방향 플럭스
전기 모터. 이와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와 같은 모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방향 플럭스 전기 모터. 마지막 5장에서는 배터리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본 원리,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는 수소 전지 있죠. 수소 전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도요, 후반기 도심항공교통 항공의 시험 비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심항공교통에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 이 책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질의와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내용을 책에 실을 수 없어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항공교통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제시되었고, 도심항공교통 항공기는 첫 시험대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창의력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